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가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가와 행복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가를 잘 보내야 되고 또 여가를 통해서 즐거움이 배가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가 이야기할 때 약간의 그 오류점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디지털 문화가 아주 첨예화된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라든지 또는 AR, VR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용어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여가를 보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가에 대한 우리 접근 중에는 시간, 활동, 또 경험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체론적인 그런 접근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디지털 문화의 시대에 과거에 지금과 같은 시간, 활동, 경험 또는 전체적인 그런 해석만으로의 한계는 있지 않을까.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여가를 해석하는 데는 어떠한 한계는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한 번 정도 던져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가 해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얼마나 여가가 행복에 기여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학술지 검색하는 사이트가 바로 KISS입니다. 키스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여기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여가 경험이 어떻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가 경험은 행복이나 또는 어떤 삶의 질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가 경험 후에 과연 우리는 항상 행복한가라는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떠한 여가 경험을 보낸 후에 반드시 행복한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여지껏 연구했던 그런 결과물에는 혹시 맹점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의아한 소위 의구점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여가를 잘 보낸다고 무조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연구에는 분명히 맹점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문점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우리의 여가 연구들의 맹점 중에 하나는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의 행복을 예측했다라는 것이죠. 데니얼 길버트라는 아주 뛰어난 심리학자의 연구물이죠. 그의 저서인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에 보면 이러한 우리가 행복에 대하여 예측할 때 그 기준점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의 행복을 예단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니얼 길버트라는 분은 상당히 재밌는 분이죠. 과거에 아주 방황하던 그런 청소년이었는데 지금 세계 최고 레벨의 심리학자가 되셨어요. 그는 원래 지금처럼 유명한 심리학자를 되고자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가출하고 막 방황하다가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되고 10대 때 이미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르바이트로 SF 소설을 썼는데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죠. 바로 철자를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꾸 철자를 틀리니까 그러면은 이걸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겠다 싶어서 미국에는 수많은 커뮤니티 칼리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 커뮤니티 칼리지는 그 학력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고 일반인들도 나이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을 학점으로 사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단기 대학인데요. 그 학교에 집 근처의 학교에 등록을 하고자
버스를 기다리다가 타려고 했는데 버스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영문학 강좌가 이미 사람이 다 차게 돼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심리학 강의를 신청을 하게 돼요. 초급 대학의 심리학 강의에서 시작해서 그는 세계 최고 레벨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되죠. 그 다니엘 길버트의 연구물인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라는 저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미국 교수들은 정년 보장, 이 테니어 심사 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근래 한국에서도 많은 교수님들이 정년 보장, 정교수 또는 부교수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미국의 교수들이 이러한 정년 보장 심사를 통과한 사람이나 또는 실패한 자 모두가 그 심사가 끝난 후에는 행복 수준은 원래대로 복귀한다는 연구를 이 다니엘 길버트 교수님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대학 합격만 바라는 고3 수험생, 그 다음에 사법시험 합격만 바라는 고시생이라든지 또는 이성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구애하는 젊은 사람들 또는 장군의 승진을 앞둔 대령의 그 심정, 이런 사람들이 이 문턱만 넘으면 행복할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데니얼 길버트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행복 수준은 그 문턱을 넘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서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적응이라는 개념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적응했느냐에 따라서 면역 체계가 심리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인과 이별한 사람의 행복 지수를 보면 내가 이별을 예측할 때는 엄청나게 불행해질 것으로 예측하지만 실제 이별이 일어나게 된 후부터는 내 스스로가 수많은 변명거리,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적응해 나가는 면역 체계가 활발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별하기 전이나 이별한 후에 결국은 행복 지수는 똑같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행복에서는 이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많이 연구하신 분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최인철 교수님의 그런 이론들, 프레임에 대한 이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중요한 개념이 재반 조건이나 다른 환경보다는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갖게 되는 프레임과 연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회심리학자인 맨 보네는 2000년 11월과 12월에 이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 대상은 20대에서 60대 이르는 1200명의 사람들이었고 이들한테 다 전화 설문조사를 하게 되죠.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구매 물건과 그 다음에 경험 물건을 하나씩 선별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매 물건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이나 시계 같은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경험 물건은 바로 우리가 BTS 콘서트 보러 가는 것, 롯데 자이언트 시합 보러 사직구장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일종의 경험 구매 물건에 들어가고 경험 구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는 소유하기 위한 구매고 또 하나는 경험의 핵심의 관점인데, 이런 어떠한 그 경험을 위한 구매가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200명 중에서 무려 57%였습니다. 소유를 위한 구매가 더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34%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경험을 위한 소비는 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왜 그러냐? 바로 경험에서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관계에 이어서 경험을 새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옷이나 시계를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나의 만족감만 줘요. 그러나 우리가 BTS 콘서트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본다는 것은 나와 친구 또는 가족, 애인과 함께 했던 소중한 경험을 나누게 되고 내 의식에 BTS의 유행과 가사와 함께 연인과 따뜻하게 손을 잡고 감동적으로 바라봤던 그 모든 추억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이 의식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한 소중한 장면들과 잊지 못할 경험들이 의식에 한 켠 한 켠 한 켠 있는 사람의 삶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 보넨의 연구는 소유를 위한 구매보다는 경험을 위한 구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해지려면 소비를 하되 경험을 위한 여행도 많이 가고 콘서트도 많이 가고 문화활동도 많이 즐기고 또 영화도 많이 보는 그러한 삶,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삶을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이 그 프레임과 관계되는 것에 대한 좀 추가적 설명으로서 사람과의 관계는 행복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다시 말해 내 관계 속에서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은 15%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은 10%가 증가되게 되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은 6%가 증가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행복에 대한 프레임,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 친구가 행복해야 되고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내 가족이 행복해야 되고 내 친척이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내 이웃, 내 사회 전체가 행복하고 행복 바이러스가 넘쳐날 때 내 삶은 바로 행복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가를 잘 즐기는 문화가 조성될 때 우리 사회의 행복은 더 넘쳐날 수가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바로 이러한 벤 보넨이나 최인철 교수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한 공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인철 교수에 의하면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공간은 바로 가정입니다. 두 번째 공간은 일터, 직장이고요. 그 일터와 가정, 소위 제2공간과 1공간 사이에는 제3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삶의 공간이, 그 제3의 공간이 바로 우리한테 행복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더 잘 조성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그 삶의 공간을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아지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아지트라고 하는 그 포장마차가 여러 군데에 있는데요. 우리 아지트라는 말은 말만 해도 상당히 기분이 좋죠. 뭔가 나만의 공간, 아니 우리들의 공간, 너와 나의 공간, 이런 느낌이 있죠. 우리 동호회의 공간. 그 너와 나의 우리들의 공간 속에는 우리들이 사적으로 얘기하고 가족이나 가정 또는 일터, 직장 상사, 부하와 할 수 없는 그러한 친밀한 이야기, 너와 나만이 아는 이야기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자의 말 중에 심재라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굶기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비움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여가활동을 충실히 하는 것이에요. 비움이 있는 여가활동의 대표적인 것은 아마 여행으로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여행이야말로 인간을 성장시키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일상에서 권태가 느껴질 때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어떻죠? 그렇죠.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행 후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아주 멋지게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행복과 여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는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시인이 얘기했던 인생은 무엇일까 할 때 바로 이 이야기, 삶은 고통이라는 실로 짠 피륙 같은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이 말을 제가 삶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좋아하는 정의입니다. 삶은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삶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이 아름다운 초록별에 살고 있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은 누구나 고민과 고통과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이겨나느냐가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쉬운 인생이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멋지게 삶을 영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런 얘기 있죠. 정어리를 잡아서 그 정어리가 다시 레스토랑까지 죽지 않고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메기라는 천적을 놓아서, 그 메기가 있음으로 해서 그 정어리는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활기차게 그 수족관에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유럽의 식당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민이나 고통은 바로 그러한 메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실로 짠 피륙, 피륙은 뭐죠? 이불이죠. 큰 이불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큰 이불이라면 거기는 고통, 물론 고통만 있지는 않겠죠. 고통, 웃음, 희열, 환희, 즐거움, 낭만, 모든 것이 들어있지만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윌리엄 브레이크 말대로 고통이죠. 삶은 고통이라는 실로 짠 피륙 같은 것.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오늘은 여가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여가를 많이 즐기면 무조건 행복해진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론적인 것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여가를 어떻게 보낼 때 행복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파악해 봐야 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현재를 너무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경험에 대한 소비를 좀 늘려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여가의 개념에 포함시켰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가를 잘 즐기는 삶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이 아름다운 지구라는 초록별에서 멋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가에 잘 빠지는 것입니다. 여가 그 향유라는 것은 온전히 나의 의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밖에 나가서 걷고 대자연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한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산책하고 친한 친구들과 간단한 스포츠 활동하면서 우리 삶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에 행복하기 위해서 여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록 우리가 약간 그 학문적인 이야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여가는 행복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가 오늘 중요한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가를 통해서 행복한 삶 즐기시고요. 여러분들 멋지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삶의 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